다음 다뤄볼 얘기는 계엄의 참 진짜 이유인데 계엄 당일에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 갔다는 의혹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서정욱 변호사가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혀 몰랐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병원에서 했다가 그러면 이게 계엄하는 날 병원을 가겠습니까? 예. 저는 병원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예. 제가 가족들 다 확인해봤는데 예. 병원이 간 게 맞고 예. 그리고 이 몰랐으니까 계엄하는 줄 알았으면 병원 아니, 그러니까 갔겠습니까? 저는 이제 원칙. 근데 그거 알았다면요. 예. 절대 말렸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 서열 1인데 예. 알았다면 이게 말렸겠죠. 근데 김건희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예. 말렸을 겁니다. 알았으면. 예. 몰랐던 거예요.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그런 의혹이 나왔었죠. 그런데 뭐 본인이 가족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간 게 맞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서 변호사한테 뭐 직접 한번 물어볼 텐데 최소영 변호사님. 사실 지금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계엄을 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것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보는 시각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몰랐다. 그래서 계엄과는 약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들리거든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윤 전 네. 대통령의 결단으로 봐야죠. 어찌되었건 모르겠습니다. 서 변호사의 얘기가 뭐 어느 정도 신빙성을 저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뭐 성형외과를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걸 떠나서 글쎄 사전에 부부가 계엄을 모의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설령 이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면서 윤 대통령의 조급함은 있었고 그다음에 불안감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걸 부부가 상의해서 그 군사작전 동원하듯이 하면서 뭐 계엄사령관 연락하고 뭐 특전사령관 연락하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윤 전 대통령이 저는 김용현 장관과 그러니까 비상대권 그 몇 개월 전부터 비상대권 얘기를 계속했다잖아요. 내가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비상대권을 가동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공소장에도 있다는 거니까. 예. 그럼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여기에 김 여사가 개입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그렇게 조언하거나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서 변호사는 설마 알았다면 말랐을 거라는데 글쎄요. 뭐 알았으면 또 말렸을까라는 저는 그 정도의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들었을까 그러니까 말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 이만큼까지 진행해 놨는데 그걸 다시 돌릴 수 있었을까요? 네. 비상계엄은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었지만 저는 그걸 윤 전 대통령의 오롯이 그의 결단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김 여사까지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되면서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쓴 단어가 V0라는 네. 단어입니다. 그동안에 김 여사가 그만큼 이게 국정에 너무 관여한 거 아니냐 그런 정황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정도는 뭐 모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의 이런 수준의 의심은 좀 계속 있었거든요. 강성수들은 어떻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씨가 이 불법적인 계엄을 하는가를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저희 민주당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당시에 김건희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발의를 하면 한동훈계가 이 특검에 찬성을 할 것이다 라는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계가 특검에 찬성을 하냐? 그 이유는 친윤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당시의 치부라고 느껴지는 당원 게시판 논란을 우리가 확실히 규명하겠다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한동훈계가 그럼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우리가 찬성할 거야 라는 그런 설이 여의도 정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통과되면 안 되니까 비상계엄 때리자라고 했던 것이 저희는 정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라고 저희는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계엄 당일날 오후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 김건희 씨가 박동만 원장이라고 당시 주치의죠. 이 성형외과에 있었다는 공개된 것을 분인가요? 이것을 예. 장경태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했을까? 혹시 어떤 안정을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 장경태 의원이 12월 3일 날 박동만 원장 성형외과에 이 72년생 여성이 프로포폴을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식약처에 문의를 했답니다. 예. 근데 확인을 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은 이런 의문설까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당시에 실제로 제기했던 의혹을 한번 직접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 25분에 들어가 계엄 1시간 전 저녁 9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성형외과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도 간 거는 본인은 맞다고 확인을 한 상황이고 일단 팩트는 양쪽이 뭐 맞다고 하는데 이유는 지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가 뭐 계엄을 선포할지 알았다 몰랐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진짜 목적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건희 씨에 관련된 특검을 통과시키는데 한동훈계가 찬성할 것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니까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것 같고 그날 계엄 당일날 김건희 씨는 아마도 심리적인 어떤 안정 상태가 필요해서 장경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맞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시각처에 확인도 했는데 알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의심의 지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치하잖아요. 서정욱 변호사도 갔다 그러고 그 장경태도 갔다고 그러고 성형외과에 그러면 성형 받으러 갔지 왜 갔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는 그 합당하게 시술 받으러 가는 거지 병원에 가서 딴짓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럼 뭐 어디 뭐 부위에 뭐 맞으러 갔겠죠. 근데 이제 그걸 계엄과 왜 연관시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그냥 미용 시술을 그렇죠. 했을 그러니까 수 저는 있다는 그거예요. 말씀이시죠.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을 저질러 놨으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걸 막고 심리적 안정감을 좀 저건 취하고 추정이죠. 그 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장경태 의원도 그걸 밝히라는 이거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는 그 얘기예요. 아니 시술 받으러 갔으면 시술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분명해진 거는 김 여사가 당시에 뭐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과 긴밀하게 뭘 하면서 기상 배엄의 발표까지 지켜본 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렇다면 저는 어찌됐건 지금 김건희 특검이 여러 가지 16계엄에다가 매간매직까지도 조사하더라도 예.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별도로 이거는 몰랐을 것이라는 무인지라는 걸 서정욱 변호사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굳이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 최수영 변호사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뭐 제가 뭐 서정욱 변호사 연결하면 가끔 그런 거 물어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변론 전략과 이게 관계가 혹시 있는 것이냐. 그렇죠. 이거를 저는 있다고 봐요. 굳이 인정한 이유가 뭐냐. 그럼 예. 나는 이거를 사전에 몰랐다. 그러니까 계엄은 오롯이 말하자면 야당의 그 이제 정말 예산 통제라든가 그 입법 폭주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오롯이 자신만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거고 예. 부부가 모의하거나 사전에 상의하거나 그런 이유로 혹은 내 문제 때문에 이걸 연동시켜서 할 건 아니었다라는 거는 이게 병원의 진료를 갖고 당일날 긴박했던 상황에서도 나는 내 시술을 받으러 갔으니까 나는 무관하다. 그거를 아마 좀 분리하기 위해서 서정욱 변호사가 굳이 안 꺼내도 되는 이 시점에 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김건희 씨가 뭐 알았냐 몰랐냐는 사실 성형외과 갔냐 안 갔냐, 성형외과 가서 무엇을 했냐, 만약에 뭐 프로포폴 맞았다 하더라도 그건 뭐 의약품 관리법이라든 그런 위반 사항인 거고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김건희 씨도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인지하고 공모하고 같이 가담을 했다고 하면 예. 다른 부분에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분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당일날 성형외과를 갔냐 안 갔냐를 가지고 뭐 알았다 몰랐다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와 전환기 씨 관련해서 최수영 변호사 전환기 씨가 지금 계속 미국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전환기 씨 뭐 어디 자리에 앉느냐 마느냐 할 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주목을 받았는데 왜 계속 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게 일단 뉴스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유튜브 외에는 본인을 지금 취재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 장동혁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아. 본인이 지금 국내에 한 번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건건이 모든 걸 연결시켜서 지금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도 장외 대표가 이제 거의 뭐 전환길 씨 아니냐 유튜브 대표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세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뭔가 자신의 지지와 어떤 뭐 그 어떤 자기 영향력 일부가 좀 가미돼서 됐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오롯이 보수 재건의 시간이고 장동혁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당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저는 뭐 지금 일각에서 망명 이야기 나오고 하는데 그건 예. 절대로 아닌 것 같고요. 때가 되면 들어오겠죠. 근데 다만 제가 보기에 연말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건만 나와도 뭐 대구시장 이진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는 둥 아니다는 둥 지금 아직도 전환길 씨에 대해서
그 도는 얘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존재 자체를 조금 지금 미국에 있다는 자체가 야당의 시간, 장동영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 그런 예.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어제 저희가 이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출연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일단은 그 선거 기간에 했던 말과는 약간 좀 다른 행보를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저 장동혁 대표 최근 워딩들을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의석수가 안 되면은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거는 민심밖에 없다. 지지율로서 우리가 이거는 가져와야 된다. 지지율을 가져오면은 여당도 우리에게 협치의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예. 우리가 최소한 그 수권 정당이라면은 중원 싸움에서 얘기하는데 서울과 충청에서 후보를 못 내고 좋은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 당은 이건 안 된다는 얘기다. 중원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의 리빌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잘 싸우는 보수 등등을 종합해 보면은 예. 정말 뭐 윤 어게인이라든가 뭐 대통령 면회 가겠다가 전당대회 키워드였다면 지금은 야당 대표의 새로운 야당의 지도자로서 예. 어떻게 다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을 재구성할 것인가 아마 이 부분이 본인에게 가장 지금 장 대표에게 꽂혀 있는 화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도 그런 행보를 하겠다고 하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본인의 당 대표가 됐던 것이 지지층들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명확하게 못하고 조금씩 옮겨가는 걸까요? 그렇죠. 아니 뭐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뭐 민주당이 뭐 강성 지지층에 흔들린다고 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장동혁 그 당 대표가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겁니다. 아니 그래도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 오래 한 사람이고 굳건한 입지가 있었던 사람인데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켜준 사무총장 초선일 때 예.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 때 수석 최고원 했던 사람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번 전당대회 또 김문수 후보가 사실 우세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됐잖아요. 그게 예. 어디서 원동력이 나왔겠습니까? 그야말로 강성 지지층 유튜브에 열광하는 그런 지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출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동혁 당대표는 당분간은 본인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 잡히기 전까지는 강성 지지층 유튜브 지지층들에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듣고 예, 마무리할까요? 일단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 필요한 거는 지도와 스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그들의 영향력과 힘은 입어서 됐지만 네. 나중에 본인이 더 보수의 세를 확장한 다음에 뭐 신세를 갖겠다 갚는 거지 네. 지금 그들에게 의존하는 순간 아스팔트 우파로밖에 찍힐 수가 없어요. 벗어나는 과정이라는 그럼 장애 정치하겠다는 건데 네. 근데 그 당의 대표가 왜 지금 107석의 정당 대표가 왜 장애로 나갑니까? 저는 그 정기국회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겁니다. 요거 하나만 지금 들어온 속보 특검에서 앞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법원에 증인 신문 신청인가 그거 했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지금 하는데 23일 날 그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석을 하면은 상관없는데 예. 안 하면 구인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얘기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안 나가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있고 실시간으로 지금 언론에 인터뷰한 게 다 돼 있는데 굳이 나를 특검이 부르는 거는 당의 균열을 내기 위한 흠집내기이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는데 어쨌든 그게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면은 아마 안 나가겠다고 하면 구인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가 할지 말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일단 더 계속 버틸 거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